최근 일본 열도의 한국을 향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을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일본인들은 한국을 향해 관심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완화 교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미국보다 먼저 왕래를 재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에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한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다던 한국 관광객들을 미국보다 먼저 받겠다는 상황이니 말이죠.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네티즌들은 아베 형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아베가 기류를 읽기 시작했다, 일본의 보복이 1년 만에 시작됐다 라는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7월 1일에는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혐한 시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마을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혐한 시위에 대해 시에서 한 차례 중단 권고를 내리고 응하지 않는다면 1인당 최대 560만원의 벌금과 행동에 가담한 개인, 단체들의 신상을 공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가와사키시의 행보는 일본 전국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사카 지방법원은 직원들에게 온정을 원수로 갚는 바보, 거짓말쟁이 등의 혐한 책자 감상문을 읽게 한 후지주택과 회장에 대해 한국인 직원에게 3억 7천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억울한 판결을 이미 보아왔듯이 일본 사법부와 행정부는 입맛대로 판결과 정책을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혐한 사회가 의외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이 최근 한국의 마음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사실 아쉬운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1년 동안의 성과를 따졌을 때 맥주 사업, 반도체 소재 장비 사업, 관광 산업과 국제 위상까지 모든 방면에서 한국에게 완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승기를 잡은 상황을 바탕으로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WTO 소송 절차를 즉각 재개했고, 유명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운 좋게도 29일 유력 당선 후보였던 필 호건 EU 통상집행위원이 WTO 총장 도전 포기를 선언하면서 유명의 본부장의 입지가 더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일본 측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WTO 절차를 중지해달라, 그리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며 한국 달래기에 나섰고, 일본 신문사들은 아베를 더욱 높은 강도로 비판했습니다. 일례로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은 아베가 주장한 모든 미비점을 개선했으나 계속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유지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사실상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고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려는 게 주 목적이 아닌가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 1일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최대 여행사 트립닷컴이 진행한 슈퍼보스 한국여행 라이브 커머스 행사에 200만 명의 시청자가 몰려든 것입니다. 트립닷컴 공동 창업자 량젠장 회장이 직접 출연하며 한국 여행지를 소개했고, 에버랜드와 신라호텔, 스키장 등 다양한 이용권들을 실시간 사전 예약제로 판매했는데 행사 진행 도중 완판되기까지 했습니다. 업계는 한국 여행사 상품이 대박 징조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하도록 우호관계를 쌓는 전략으로 일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7월 3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홍콩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시진핑의 방위를 취소하는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까지 이 결의문이 전달되었고, 머지않아 일본 정부의 공식 반대 입장이 표명될 상황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2019년 7월 우리에게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있다며 한국 관광객들을 등한시한 관광지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내렸던 한한령처럼 일본에 대한 여행상품 판매 금지 등의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일본 관광산업이 손해보는 만큼 한국 관광산업이 반사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쿄 판정자가 200명을 다시 넘어서며 사실상 한국, 중국을 향한 입국 제재 완화는 모순이 되는 자충수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가 미국 CNBC 방송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전반을 지탱했던 중산층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옥스퍼드 대학의 보고서가 발표된 것입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일본 경제연구실장 시게토 나가이는 아베 정부는 실적 기반의 노동시장을 추구했으나 실효성은 미미했으며 기업이 변화를 꺼려하는 관례를 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은행의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의 수혜마저 부동산 자산 보유자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심해진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저금리 정책의 수혜를 부동산 재력가들이 집중적으로 받으며 연공서열 기반의 평생 고용 시스템의 붕괴, 정규직 감소와 시간제 근로자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GDP의 240%를 넘는 국채를 떠받들고 있는 중산층들의 붕괴는 일본 사회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큰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한국에 암묵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일본산 자동차, 맥주 불매로 뜨거운 맛을 톡톡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이 G7 한국 참가를 방해했다는 일본발 보도가 나오자 한국 정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모렴치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상 꾀시였습니다.